이번에는 소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객체가 생성된 후 수명이 끝나면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며 주로 생성자에서 할당한 자원을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멸자는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과 같지만 이름 앞에 물결 기호가 붙습니다.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달리하여 오버로딩이 가능하지만 소멸자는 파라미터가 없어 하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타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내에서 자원을 할당했다면 소멸자에서는 해당 자원을 해제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자는 특수한 함수로 조건에 따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자는 객체의 수명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호출되며 사용자가 직접 호출하지 않습니다. 스태틱 저장 기간을 가진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 시에, 오토 저장 기간을 가진 지역 변수는 블록을 벗어날 때, 스레드 지역 변수는 스레드 종료 시에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또한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할 때도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일은 드물지만 STL 컨테이너나 공용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제 소멸자에 대해 실제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X를 정의하고 소멸자를 구현한 후 전역 변수로 객체를 생성하면 해당 소멸자는 메인 함수가 종료된 이후, 즉 프로그램 종료 시에 호출됩니다. 반면 블록 내에서 생성된 객체는 블록을 벗어나는 순간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다른 예제를 보면 단순히 포인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터는 단지 주소를 저장하고 그 주소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실제 객체는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자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인트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종료된다고 해서 특별한 정리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뉴 연산자를 사용하여 X 타입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면 생성자가 호출되고 해당 객체의 주소가 포인터에 저장됩니다. 이후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먼저 소멸자가 호출된 다음 메모리가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딜리트를 통해 소멸자를 호출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점은 소멸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용체는 데이터 멤버 중 가장 큰 크기를 가진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모든 멤버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멤버의 값을 유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구조체나 클래스는 각 데이터 멤버마다 별도의 메모리가 할당되지만 공용체는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만 메모리가 할당되어 그 공간을 모든 멤버가 함께 사용합니다. 클래스나 구조체처럼 모든 멤버가 필요한 상황과 달리 공용체 사용 목적은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통합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용체는 가장 큰 크기를 가진 멤버를 기준으로 하나의 메모리 공간만 할당하며 모든 멤버가 이 공간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롱롱 타입이 8바이트일 경우 공용체 전체 크기는 8바이트가 되며 다른 멤버들도 이 메모리 공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공용체의 핵심 특징은 모든 멤버의 시작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차 타입의 멤버는 이 공간에서 한 바이트만 읽고 인트 타입의 멤버는 같은 시작 주소에서 4바이트를, 롱롱 타입은 8바이트를 읽습니다. 즉, 각 멤버는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되 읽어드리는 바이트 수만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C 멤버의 값을 저장하면 8바이트 전체가 덮어써지며 이후 A나 B를 읽으면 그 값은 C에 의해 덮여진 상태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공용체는 한 번에 하나의 멤버만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여러 멤버에 접근하면 데이터가 서로 침범하여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용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멤버가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며 하나의 값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공용체 내부에 인트 타입과 구조체가 함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트는 4바이트이고
구조체 역시 1바이트 크기의 멤버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총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공용체는 모든 멤버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트와 구조체 멤버 모두 동일한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인트 타입은 이 주소에서 4바이트를 연속적으로 읽어오며 구조체는 같은 주소를 기준으로 각 바이트를 개별 멤버에 매핑되어 각각 1바이트씩 메모리를 차례대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인트 값을 저장한 후 구조체의 각 바이트 멤버를 통해 해당 값을 분해된 상태로 바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체로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차 타입 멤버 여러 개를 공용체에 나열하게 되면 이들 모두가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되어 서로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분리해 저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바이트를 개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체로 감싸야만 올바르게 메모리 내에서 분리되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 IP 주소처럼 4바이트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쪼개어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며 시프트 연산 없이 바로 각 바이트를 추출할 수 있어 공용체의 메모리 공유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용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용체는 참조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본 및 클래스 타입을 멤버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용체의 클래스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단순 클래스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순 클래스란 사용자정의 생성자나 소멸자 또는 특수함수, 가상함수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멤버 변수 초기화도 없는 형태의 순수 데이터 구조, 즉시 언어 스타일의 구조체에 가까운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순 클래스는 컴파일러가 멤버 초기화나 복사 처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공용체 안에 선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클래스처럼 생성자나 소멸자 등 특수함수가 정의된 경우에는 공용체 내부에서 이들을 자동으로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모든 특수함수를 삭제 처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용체의 단순 클래스가 아닌 일반 클래스를 멤버로 선언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생성자, 소멸자, 기타 특수 함수들을 정의하여 수동으로 객체 생명 주기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구조체를 정의하고 일반 클래스 타입인 스트링을 멤버로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용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용체에 이를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생성자와 소멸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생성자와 소멸자를 작성하면 공용체 선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멤버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메모리 공간만 확보되었을 뿐 스트링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아 올바르게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용체 생성자 내부에서 해당 객체를 직접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하며 일반 클래스 타입을 공용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단순 클래스가 아닌 일반 클래스 타입의 멤버를 사용할 경우 클래스에서 별도로 작업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필요한 코드를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생성자뿐 아니라 소멸자에서도 관련 처리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현재 스트링의 메모리는 확보되었지만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주소와 타입 정보를 전달해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소멸자 또한 마찬가지로 명시적 호출이 필요하며 이렇게 해야 객체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공용체 역시 멤버 초기화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멤버만 초기화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일반 클래스 타입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생성자에서 직접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 놓으면 이후 문자열을 대입하더라도 예상대로 잘 동작하게 됩니다. 일반 클래스 타입을 공용체에서 사용하려면 이처럼 모든 처리를 수동으로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공용체를 이름 없이 선언하면 멤버 이름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사용이 간단해집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객체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 멤버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코드가 단순화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라는 구조체 안에 아이디와 함께 공용체가 선언되어 있으며 공용체 내부 멤버도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시스템이 32비트 또는 64비트 중
하나의 상태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체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멤버가 상호 배타적일 경우 굳이 데이터를 분리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라면 공용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공용체가 클래스의 멤버로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공용체 내부에 일반 클래스 타입의 멤버가 존재하면 반드시 생성자와 소멸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멤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 공용체 내부에 기본 타입이 아닌 일반 클래스 타입의 멤버가 포함될 경우 컴파일러는 해당 멤버의 생성과 소멸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인 생성자와 소멸자 구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클래스 수준에서 적절한 초기화와 해제를 직접 관리해줘야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